계속되는 실정에도 우리 당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참으로 죄송합니다. 개파 청산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부 구청장들은 특정 개파 후보 지지를 하는 문자를 날리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인 현역 국회의원은 특정 개파 의원들이 불법, 편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도 2번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 당이 더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오직 이 생각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국으로 가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뉴욕 한일회장, 총연합 회장도 했고 전두환 대통령 환영위원장을 하고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때 김대중 선생께서 미국으로 망명 오셨고 저는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했고 당시 모두가 김대중은 끝냈다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모셨습니다. 매일 새벽 2, 3시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음날 아침 6시 10분이면 어김없이 동교동 일산으로 출근하는 13년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5년 전 남북 정상회담에 특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으로 갔습니다.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투석을 시작했고 저도 감옥에서 13번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눈이 이렇게 된 것도 대북송금 특검 때문입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20년 구형을 받고 고등법원에서 1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안 됐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도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노무현 정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저는 끝까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호남을 누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원내 대표 때는 당 지지율을 3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박지원이는 정치를 잘했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5%를 차지하는 대의원과 당원들은 저 박지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5%를 차지하는 국민 속에서 저보다 지지가 앞서고 있습니다. 대의원과 당원들께서는 저 박지원은 당 대표를 하고 문재인 후보는 다른 대통령 후보들과 함께 대선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당권과 대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48%를 받았지만은 2%가 부족했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경륜을 바쳐 당은 이 박지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공약에 대해 대구 참여연대가 환영한 것처럼 저는 이미 당을 개혁하기 위한 공약도 정책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우리는 국민 속에서 2%만 더 보충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당도 살고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안철수, 한국노총,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창당했습니다. 5개 세력이 뭉쳐야 합니다. 분열하면 패배하고 통합,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맞이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당대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할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협력해서 반드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개헌 논의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권 교체가 되면 호련히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박근혜의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추락했고 민심의 바다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민심은 민생 경제에 몰두하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시작된 서민 증세는 13월에 세금 폭탄이 되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당은 포문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할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깊은 자괴감과 탄식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정쟁 때문입니다. 분열에 묶인 우리의 발목이 위기감마저 더욱 짙어지게 합니다. 당명 개정 논란으로 시작된 잘못된 출발은 한 달이 다 되도록 당권 대권 논쟁으로 반복했습니다. 호남 총리, 충청 총리 논쟁은 소모적 정쟁의 결정판이 되었고 급기야 부정선거가 논란까지 벌이며 치고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서로에 대한 비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누리등의 만세 부를 일입니다. 친노 비노로 시작된 분열은 지역주의 색깔론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였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서민 중산층의 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새로운 민생의 소리는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과 기대는 모조리 증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는 접어졌고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져 갑니다. 이것이 오늘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대로 가도 좋다면 이인영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꿔야 한다면 이인영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방향을 틀어야 한다면 혼신을 다해 민생과 혁신의 전당대회를 만들고 있는 이인영에게 힘을 주십시오. 친노와 비노, 영남과 호남을 다 뛰어넘어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의 길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외치는 이인영을 손을 잡아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생을 부둥켜 안고 지금 당장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을 세워야 합니다. 재벌 감세, 서민 증세, 박근혜 정권의 세금 독재에 맞서 전면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커녕 복지도 없는 증세만을 일삼는 먹튀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재벌과 부자의 세금은 줄이고 재벌과 대기업의 영리 규제는 풀고 노동자에게만 엄격한 법치를 세우는 박근혜 정권의 줄포세를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 반대편에 비정규직은 줄이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풀고 재벌 감세를 철회해서 조세 정의를 세우는 우리 당의 민생 줄포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약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막아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제를 만들어서 갑의 횡포로부터 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꿈이 있는 저녁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생정당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정당으로, 을지로정당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선거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바로 여기에 정쟁정당이라는 딱지를 떼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정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우리 당 혁신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박원순의 길이고 서울시당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분열이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정쟁이 부족해서 망설이시겠습니까? 친노와 비노의 싸움에는 보이지 않는 절박한 민생의 길이, 영남 대표 호남 당권에는 사라져버린 전국 정당의 깃발만이 여전히 우리들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문재인의 정쟁으로 이 분열의 시대를 끝낼 수 없다면 서민 중산층의 희망을 위해 제3의 선택 이인영과 함께해 주십시오. 제2의 김대중, 제3의 노무현이 되어 희망을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세대교체로 당을 혁명하겠습니다. 새로운 단결과 통합의 길을 열겠습니다. 개파가 패배하고 당이 승리하는 길, 지역이 패배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골을 넣어도 하나가 되어 기뻐하는 저 월드컵 전사처럼 모두가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단은 안 된다면 야권의 분열만큼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면 저에게 야권 분열과 분당을 막을 힘도 주십시오. 이인영 당대표의 시대보다 더 확실하게 던져지는 강력한 단결의 메시지, 분명한 혁신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박지원이 되면 과거로 돌아간다면, 문재인이 되면 그냥 그대로라면, 바꿔서 미래로 가야 한다면 이인영으로 결단해 주십시오. 이인영, 세대를 교체하라. 이인영, 권력을 교체하라. 그 명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국민의 정부의 영광, 참여정부의 명언을 넘어서 제3기 민주정부, 시민의 정부를 반드시 세워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경제민주화, 정세 없는 복지, 국민통합, 대선 공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지역차별 정권입니다. 서민 정세, 세금 폭탄으로 서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투명해야 할 국정이 측근들에게 농단당하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개편하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문고리 3인방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채워야 할 것은 재벌들의 복간이 아닙니다. 서민들의 지갑입니다. 텅 빈 올목 상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서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국민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총선 승리 없습니다. 총선 승리 없이 정권 교체도 어렵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당대표 출마 목표도 딱 하나입니다. 당을 살려서 총선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지면 우리 당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년입니다. 그 사이에 당을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는 공멸입니다. 만년 야당입니다. 호남 고립입니다. 새누리당 장기 집권 암흑시대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 지지 1위는 바로 저 문재인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지휘할 김무성 대표보다 큰 격차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 힘이겠습니까?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당대표를 원합니다. 국민은 새누리당을 지지도에서 압도할 수 있는 당대표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입니까? 당원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제 절박함은 오직 총선 승리뿐입니다. 저는 다음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사적생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당 혁신과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더라도 당을 살려내지 못하면 저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더라도 총선 승리 못하면 저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치인 문재인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직 총선 승리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총선 승리를 원하신다면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지지받는 우리 당을 원하신다면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 대선 주자들 지지도를 합치면 새누리당을 2배 이상 압도합니다. 그분들과 희망 석걸음을 짜고 같이 가겠습니다. 박원순의 생활정치, 안철수의 새정치, 안희정의 분권정치, 김부겸의 전국정당을 위한 헌신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용광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박지원, 이인영 후보님과도 같이 가겠습니다. 박지원 후보님의 관록과 경륜, 이인영 후보님의 젊음과 패기 제가 다 업고 가겠습니다. 경쟁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는 동지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총선 승리,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친노 비노 말하지 맙시다. 김대중, 노무현 6글자는 분열의 언어가 아닙니다. 두 분을 엿보여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됩니다. 하나로 단결해서 대파와 지역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서울에 우리 박원순 시장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우리의 보루입니다. 수도권을 지켜야 호남 고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출 기준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 지지입니다. 당대표를 뽑는데 국민의 지지 이상의 선출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돼야 이기는 당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돼야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돼야 정권 교체의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우리 당의 어글로 원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바로 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이루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